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에어컨을 틀면서 돈을 버리고 있고 누군가는 똑같은 에어컨으로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옆집과 우리 집의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심지어 같은 에어컨을 써도 말이에요. 얼마 전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에어컨을 못 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다른 할머니는 나는 하루 종일 틀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 크기가 다르거나 에어컨이 다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둘 다 비슷한 아파트에 같은 회사 에어컨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저는 30년 넘게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써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건 말이에요.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잘못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2배, 3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올바른 방법만 알면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전기요금은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에어컨 살 때도 판매원이 간단하게만 설명해주고 설명서는 또 너무 복잡해서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단골 고객이신 박 할아버지께서 매장에 오셔서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틀어놔도 시원하지가 않고 전기요금만 엄청 나온다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에어컨 자체는 멀쩡했어요. 문제는 사용법이었어요. 바람 방향도 잘못 설정되어 있고 온도 조절도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고 몇 가지만 바꿔드렸더니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확 줄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작은 정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전기요금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참다가 더위에 지쳐버리고요. 특히 요즘처럼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데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건강까지 해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운 에어컨 사용법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언제 켜고 언제 꺼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리모컨의 어떤 버튼을 눌러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안 환경을 어떻게 만들면 에어컨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혹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인데 조건에 맞으시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 정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제도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정말 아쉬워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요. 사실 에어컨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전기요금 걱정 없이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직접 확인해 본 결과거든요. 단지 몇 가지 방법만 바꿔도 전기요금과 시원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에어컨이 없어도 여름을 잘 났잖아요. 그때는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여러 지혜들이 있었어요. 바람기를 만들고 햇볕을 차단하고 이런 방법들 말이에요. 이런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에어컨 기술을 잘 조합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잖아요. 무더위에 참다가 탈수가 되거나 열사병에 걸리면 큰일이에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냉방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단순히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면서도 경제적 부담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 현명하게 사용하는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되니까요. 자, 그럼 경로당에서 들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는 여름 한 달 전기요금이 14만 원이 나왔대요. 너무 비싸서 에어컨을 거의 못 틀고 선풍기만 틀고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시던 김순덕 할머니는 어머, 나는 하루 종일 틀어도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 크기나 에어컨이 다르겠거니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둘 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살고 에어컨도 똑같은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심지어 구입한 지도 비슷하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사용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는 에어컨을 켜고 끄는 타이밍이었어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할머니는 절약한다고 조금만 외출해도 무조건 에어컨을 끄셨대요. 마트 가서 장 보고 오는 1시간, 병원 다녀오는 2시간, 이런 짧은 외출에도 매번 껐다 켰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주범이었어요. 에어컨은 켜는 순간 가장 많은 전기를 먹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출발할 때 가장 많은 기름을 쓰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김순덕 할머니는 2시간 이하로 나가시는 경우에는 그냥 켜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에 없는데 에어컨을 켜둬도 되나 싶으셨는데 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다고 해요. 실제로 에어컨이 한번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그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전기를 많이 안 써요. 하지만 꺼뒀다가 다시 켜면 처음 10분 동안은 전력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켜둬도 되는 걸까요? 제 경험상 2시간 반 정도까지는 켜두시는 게 오히려 절약이에요. 그보다 오래 나가실 때만 끄시면 돼요. 두 번째 큰 차이는 바람 방향이었어요. 대부분 분들이 에어컨 바람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시잖아요. 시원한 바람이 직접 몸에 닿으니까 당장은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차가운 공기는 원래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냉기가 바닥에만 깔리고 천장 쪽은 여전히 뜨거워요. 그러면 에어컨이 아직 더워요라고 판단해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김순덕 할머니는 바람을 항상 위쪽,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천장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져요. 마치 냉장고 안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직접 바람이 안 와서 덜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면 방 전체가 균일하게 시원해지면서 훨씬 쾌적해져요. 그리고 에어컨도 빨리 쉬게 되니까 전기요금도 줄어들고요. 세 번째는 온도 설정의 차이였어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할머니는 더울 때마다 온도를 20도, 21도로 낮게 설정하셨어요. 빨리 시원해지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것도 전기 낭비예요. 에어컨은 온도를 한도 낮출 때마다 전기를 훨씬 많이 써요. 20도로 설정한다고 해서 더 빨리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김순덕 할머니는 항상 26도나 27도로 설정하신다고 해요. 대신에 처음에 선풍기를 함께 틀어서 바람으로 시원함을 느끼시고 방이 시원해지면 선풍기는 끄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26도만 되어도 습도가 낮아지면서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져요. 특히 우리나라 여름은 습하잖아요. 습도만 떨어뜨려도 체감 온도가 확 낮아지거든요. 네 번째는 리모컨 사용법이었어요. 에어컨 리모컨에 보면 여러 버튼이 있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그냥 냉방 버튼만 누르고 끝내시는데 사실 절약에 도움되는 중요한 기능들이 많아요. 특히 자동 모드나 절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켜두면 에어컨이 알아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줘요. 사람이 일일이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김순덕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기능을 몰랐는데 젊은 이웃분이 알려주셔서 써보니까 정말 전기요금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집안 환경 만들기예요. 아무리 에어컨을 잘 써도 뜨거운 햇볕이 계속 들어오면 소용없잖아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할머니는 낮에도 커튼을 안 치시고
햇볕이 그대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어두우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뜨거운 햇볕이 들어오면 에어컨이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시원해지지 않아요. 김순덕 할머니는 오후에 햇볕이 강할 때는 꼭 커튼을 치신다고 해요. 대신 아침이나 저녁에는 활짝 열어서 환기도 시키시고요. 그리고 커튼도 두꺼운 것보다는 햇볕은 차단하면서도 약간 밝기는 들어오는 걸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한 달에 몇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다르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매장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게 된 거지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사실 어려운 기술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조건만 맞으면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어르신이 계시거나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정에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70만 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1인 가구는 약 30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약 53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낼 수 있어요.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 걱정을 확 덜어줄 수 있는 거죠.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도 간단해요. 신분증이랑 전기요금 고지서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혹시 해당되실 것 같으면 꼭 한번 문의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몰라서 못 받으시면 정말 아깝잖아요. 주변에 해당되실 만한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에어컨 켜고 끄는 타이밍이에요. 2시간 반 이하로 외출하실 때는 그냥 켜두세요. 마트 가서 장보기, 병원 다녀오기, 친구 만나서 차 한잔하기 이런 일상적인 외출에는 끄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약한다고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게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써요. 반대로 출근이나 여행처럼 반나절 이상 집을 비우실 때는 당연히 끄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설정하세요. 리모컨에 보시면 바람 방향 조절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서 바람이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바람이 안 와서 덜 시원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져요. 마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처럼 전체적으로 쾌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에어컨도 빨리 쉬게 되니까 전기요금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세 번째, 온도는 26도나 27도로 설정하세요. 그럼 덜 시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여름은 온도보다 습도가 문제거든요. 에어컨을 틀면 습도가 낮아지면서 26도만 되어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져요. 너무 낮게 하지 마시고 대신 처음 10분 정도는 선풍기를 같이 틀어서 바람으로 시원함을 느끼세요. 방이 시원해지면 선풍기는 끄시면 돼요. 네 번째, 리모컨의 자동 모드나 절전 모드를 꼭 활용하세요. 요즘 에어컨은 정말 똑똑해졌어요. 자동 모드를 켜두면 에어컨이 알아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줘요. 사람이 일일이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리모컨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동, 절전, 에코, 스마트 이런 글자가 적힌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능이에요. 다섯 번째, 오후에 햇볕이 강할 때는 꼭 커튼을 치세요.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예요. 이때 뜨거운 햇볕이 그대로 들어오면 에어컨이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시원해지지 않아요. 커튼을 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서너 도는 확실히 낮아져요. 그리고 너무 두꺼운 커튼보다는 햇볕은 차단하면서도 약간의 밝기는 들어오는 얇은 커튼이 좋아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에어컨 필터 청소도 정말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빼서 찬물에 살살 헹궈주세요.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냄새도 나고 바람도 약해지고요.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아요. 에어컨 앞면을 열어서 필터를 빼내고 찬물에 부드럽게 헹군 다음에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서 다시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세요. 잠들기 전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로 맞춰두시면 새벽에 자동으로 꺼져요. 새벽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밤새 틀어두는 것보다 전기요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기요금 아낀다고 더위를 참다가 탈수가 되거나 열사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히 시원하게 지내시면서 현명하게 절약하는 게 최선이에요. 특히 우리 또래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더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고 너무 덥다 싶으면 바로 시원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더 어려우시거든요.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분들,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는 이웃분들, 장에서 만나는 아는 분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도 경로당에서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작은 정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과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여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신혼부부들이나 자취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알려주는 이런 지혜들이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요. 너무 더울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도서관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공공장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에어컨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거나 메스꺼우면 바로 시원한 곳으로 가시고 필요하면 병원에도 가세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올 여름은 정말 더울 거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름을 나시길 바라고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생활 정보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신 절약 방법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이 줄었어요.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고 저도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참고하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들이니까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런 실용적인 정보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유용한 생활 정보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